정부를 선택하는 민주주의 국가죠. 우리 사회에서 북한에 버금가는 대군을 양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식밖의 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이 20만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20만 명을 가지자. 이것도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야포 문제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야포들은 이 값나가는 표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사정거리 내에. 우리 남한, 번영된 남한 자체가 다 표적들입니다. 그중에 수도 서울은 가장 값나가는 표적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만한 야포를 가지고 있어도 값나가는 표적들을 발견할 수가 없죠. 네. 뭐 좀 쉽게 얘기하면 포탄값도 건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구조적인 이유들이 얽혀서 이 비대칭들이 방치되고 있다.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난해는 정말 그 남북한 간의 그 관계가 상당히 위기 뭐 직전까지 갈 정도의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하지만 신년에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뭐 남각 모두가 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해빙 국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는 상당히 신중한 편입니다. 우리가 안보 공부를 해보면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가 입으로 말하는 약속을 믿고 안보 정책을 세우는 나라는 없다. 상대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과 행동을 보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안보 정책이다. 이제 이게 우리 안보 공부하는 사람들의 철칙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산행을 같이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다닌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말로는 이 칼로 당신 해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럼 걱정하지 않고 대비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 사실 남북 대결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또 남북 대화를 사실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평화 공세 차원의 얘기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어떤 뒷정리, 북한의 얘기에 대한 태도 정리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그 지난해 북한의 연이은 그 도발이 준 교훈이랄까요? 여러 가지가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런데 특히 우리의 그 군 대응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연평도와 천안함 사태는 정말 우리 군과 사회, 국민, 정부 모두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죠. 군 대응에 대해서는 일단 이 명령을 받아서 현지에서 이 명령을 수행한 현지 부대, 이제 전술 차원의 대응에서는 뭐 저는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 연평도의 해병 부대들이 짧은 시간 안에 대응 사격을 했고요. 뭐 언론에서는 뭐 왜 13분이나 걸렸느냐 이랬는데 실상 상대의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13분 만에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현지 부대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명령을 내리는 군 수뇌부 쪽에서의 문제점은 우리가 상당히 성찰해 봐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도에 왜 K9 자주포를 6문 밖에 가져다 놓지 않았는가? 왜 좀 더 방어를 튼튼히 하지 않았는가? 또 뭐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을 예상을 왜 하지 못했는가? 뭐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 포사격을 할 때 북한이 시비를 해서 연평도에 포격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공군기를 미리 출격시켜 놓지는 않았는가? 왜 안 왔는가? 하는 이런 소위 전략적 판단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군 수뇌부에 속하는 문제들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성찰해보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그 국민들에 대한 뭐 문제점이랄까요? 또 여러 가지 그 취약점도 노출이 됐었던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사실 국민에게 많은 과제와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선 국민사회 이 언론, 사실 우리 천안함 때도 그랬고 연평도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48시간도 되지 않아서 사실 군을 질책하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무도한 도발에 대한 규탄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한참 시간이 지난 연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맞는데 우리 언론이 성급하게 우리 군을 먼저 질책하고 나선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되돌아봐야 될 문제고요. 또 우리 국민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안보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충분하게 군이 존재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했는가, 깊이 들어가면 국방비 같은 것을 충분히 국민이 군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던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전부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이 안보 문제가 있는 국가치고 GDP의 2.56%만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다 성찰을 해봐야 되고, 또 특히 이 직후에 사태가 생긴 직후에 여론이 분열되었던 것, 천안함 직후에 특히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이 한번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찬반이 있었지만 다 일시적으로 국론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연후에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다시 치열하게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성숙함을 보였어야 되는데 보이지 못했다. 이런 점들에서 우리 국민도 여러 가지 교훈을 가져야 한다, 배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할 네. 일차적인 책임이랄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책임이랄까요? 그것은 역시 정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이와 같은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다시 질문을 바꿔보면은 어떤 시사점을 정부한테 주었다고 보십니까? 예, 정부는 제가 방금 지적한 이런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종합 대책을 내어놓아야 할 궁극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군 문제, 언론 문제, 우리 사회적인 여론 분열 문제, 이런 문제를 관리해야 될 책임은 궁극적으로 정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중장기 차원에서 좀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또 조금 다른 차원에서는 이번에 정부에게 남겨진 가장 어려운 과제는 외교라고 봅니다. 예, 중국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 이제 이런 인식이 사실 확산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대중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대러시아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미 동맹은 어느 선까지 지켜나가면서 활용해야 하는가, 이런 큰 문제점들이 우리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고요. 또 북한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